반갑습니다. 주식 탐구 생활 전재인입니다. 오늘 새벽에 파월 연준의장이 아주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었죠. 기존의 중립금리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언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항복 선언인지, 만약 그렇다면 과연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스를 보면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고 밝혔다는 소리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떠들었었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압박이 작용을 했겠죠. 우리가 이 국제유가 시간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대놓고 연준을 깠습니다. 인플레이션 다운 그러면서 Are you listening, FED? 네. 듣고 있냐, FED? 네? 인플레이션도 다운되고 유가도 지금 안정적인데 금리 올릴 생각하지 마라. 아주 그냥 대놓고 깐 거죠. 여기에 연준이 쫄아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 연준의 입장이라면 앞으로 시장은 참 큰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특히 9월 달에 점도표를 한번 보면요. 올해는 이제 금리가 2.25에서 2.5% 수준, 내년에는 3%에서 3.25% 수준, 내후년에는 3.5% 수준까지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금리가 점점 올라가는데 당연히 중립금리는 무조건 3% 이상, 3.5% 근처가 중립금리가 될 거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립금리가 지금 2.0에서 2.25 수준이 바로 밑에 있는 거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 저 금리가 다 내려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장은 두 가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야, 이거 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버블을 또 만들 거란 소리입니다. 둘 중에 큰 갈림길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 새로운 버블을 만든다 그러면 잠깐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더 큰 폭풍이 오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왜? 경기 정점이니까. 자, 연준의 경기 전망을 보세요. 2018, 2019, 2020, 2021 어떻습니까? 3.1에서 1.8까지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정점 찍고 내려가는 거예요. 성장이 더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실업률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3.5 이하로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2.1에 박혀 있는데요. 과연 실질적 인플레이션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자산의 거품은 이미 다 형성되어 있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라는 소리입니까? 자, 우리 주택지수 한번 보죠. 자, 케이스 쉴러 주택가격지수 한번 보면요. 2007년 버블 가격을 미국의 주택가격이 돌파했습니다. 자, 전 지역이 아니라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도 이제는 2006년 7년 버블 가격을 돌파했어요. 저 버블기에 형성했던 주택가격을 다 돌파했다는 소리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돌파했다면 괜찮고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서 돌파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주식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자, 신규주택 판매 추이 한번 보세요. 2007년 버블 시기보다 정말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주택 판매가요. 거래 없이 가격만 엄청 올랐다는 소리면 뭐예요? 버블인 거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랐으니까. 자, 기존 주택 판매도 보세요. 저 시기의 버블, 2006년, 7년의 버블기보다 못 팔았습니다. 판매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가격은 다 올라와 있어.
당연히 버블이죠. 그럼 주식시장은요? 자, 버핏 지수라고 한 번쯤은 주식 투자자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비율이죠. 자, IT 버블 터졌을 때 2000년도 이때가 GDP 대비해서 150%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2008년도는요 120%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버블 맞고 떨어진 겁니다. 자, 지금은요 또다시 싼 고점 찍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IT 버블 시기만큼 올라와서 싼 고점 찍고 최근에 주가가 급락 나오면서 버블이 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더 이상 자산의 거품이 끼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연준의 역할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 자기의 그 집권 야욕 때문에 재정정책 풀고 거기다가 금리까지 늦춰라 무역전쟁을 하면서 그 후폭풍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후폭풍들은. 그러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뒤를 따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애플도 한번 보세요. 애플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8월 달에 이 애플을 보유한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도 했고요. 근데 그 불과 3개월, 그 달콤함이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어요? 고점 대비 27%가 폭락했습니다. 아니 애플이 지금 뭐 망해요? 애플이 실적이 뭐 반토막 났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시총 최상위 종목인 애플이 고점 대비해서 무려 27%가 순식간에 폭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거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저게 만약에 기술적 조정에 의해서 또 다시 올라가서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또 버블을 더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뒤에 오는 후폭풍들, 애플이 저런데 다른 개별 종목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것도 미국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이 저 정도라면. 상상해 보십니까? 그래서 연준은 옐런 때부터 어떻게든 간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을 무단히 했습니다. 왜? 너무 많은 유동성을 뿌렸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시장에서 흡수하고 어떻게든 부채를 감소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금리를 끌어올려서 더 이상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트럼프가 일시에 다 무너뜨린다. 그러면 저 애플의 달콤함처럼 트럼프 집권할 때 달콤함이 있을 수 있겠죠. 계속 버블이 연장된다면. 그러나 집권 2기를 가던 아니면 집권 1기의 후반대에 가던 저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제적 조치가 연착륙을 위한 조치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연착륙을 하더라도 종목마다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하는 시기가 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기는 점점 가고 있습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 아까도 보셨지만 뭐 버핏 지수부터 주택 가격 지수 다 버블 낀 거 알죠? 자, 장단기 미국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0에 수렴한 이후에 확장을 하게 되면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진다 소리입니다. 수렴 이후에 벌어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더라? 경기 둔화가 오더라. 수렴 이후에 확장하고 수렴 이후에 확장할 때마다 큰 경기 둔화가 오더라. 이번에 수렴마저 0에? 0에 수렴한 이후에 확장을 언제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확장으로 갈지 2달 뒤에 확장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0에 수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확장하면 그때 빠져나오면 되지. 천만에요. 시장은 먼저 움직입니다. 주식시장 먼저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큰 폭의 낙폭이 났을 때 이것이 선제적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우려되는 거고요. 저것이 연착륙하지 못하고 경착륙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이 흔들리는데 대한민국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지금 저 발언이 립서비스 차원의 페인트 모션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FOMC 회의 때 연준의 그런 계획표, 전도표라든지 시장의 전망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보여주면 잠깐은 흔들려도 연착륙하기 위한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연준의 전도표가 바뀌었다 그러면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에 놓이게 될 겁니다. 버블 연장을 위해서 한 번 더 치고 가든지 정말 죽기 살기로 끝장보기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아주 큰 후폭풍이 먼저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또 계획에 예정되어 있는 대로라면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이 있죠. 이 정상회담에서 시장이 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 얼마든지 변동성이 또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로지 천지인도 장중 단타 외에는 거의 손 안 댑니다. 롱 포지션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요. 장중에만 지금 단타에 집중하지 포지션을 끌고 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